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표 병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설명부터 읽어볼게요. 당신은 표 편집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표의 크기는 50 by 50으로 고정되어 있고 초기에 모든 셀은 비어 있습니다. 각 셀은 문자열 값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셀과 병합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R번째, 왼쪽에서 C번째 위치를 RC라고 표현할 때 당신은 다음 명령어들에 대한 기능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1. 업데이트 RC 밸류. RC 위치의 셀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셀의 값을 value로 바꿉니다. 2. 업데이트 밸류 1, 밸류 2. 밸류 1을 값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셀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셀의 값을 밸류 2로 바꿉니다. 3. 머지 R1C1, R2C2. R1C1 위치의 셀과 R2C2 위치의 셀을 선택하여 병합합니다. 선택한 두 위치의 셀이 같은 셀일 경우 무시합니다. 선택한 두 셀은 서로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R1C1 위치의 셀과 R2C2 위치의 셀만 영향을 받으며 그 사이에 위치한 셀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 셀 중 한 셀이 값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병합된 셀은 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두 셀 모두 값을 가지고 있을 경우 병합된 셀은 R1C1 위치의 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R1C1과 R2C2 중 어느 위치를 선택하여도 병합된 셀로 접근합니다. 4. 언머지 RC. RC 위치의 셀을 선택하여 해당 셀의 모든 병합을 해제합니다. 선택한 셀이 포함하고 있던 모든 셀은 프로그램 실행 초기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잠깐 첨언을 하자면 프로그램 실행 초기에 비어 있다고 했으니까 빈 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병합을 해제하기 전 셀이 값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RC 위치의 셀이 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5. 프린트 RC. RC 위치의 셀을 선택하여 셀의 값을 출력합니다. 선택한 셀이 비어있을 경우 empty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명령어를 실행하여 빈 셀의 값을 입력하는 예시입니다 해서 밑에서부터 예시가 쭉 나오는데 예시 자체는 좀 직관적인 편인 것 같긴 해요. 처음에 다 비어 있었고 업데이트로 좌표랑 밸류를 주면서 빈 셀에다가 밸류를 다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 머지를 해가지고 필요한 만큼 머지를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번 머지를 했을 때 이만큼 3칸짜리 병합된 셀이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업데이트로 요거가 좀 중요한데 13 그룹 해가지고 1,3의 셀을 그룹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얘가 통째로 1,3이 커다란 셀에 병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의 그룹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머지를 하면은 이제 병합된 셀이 다시 해제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초기 상태, 그러니까 비어있던 셀 값으로 돌아가는데 1사는 병합 전에 가지고 있던 밸류를 그대로 갖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실행할 명령어들이 담긴 1차원 문자열 배열 커맨드가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커맨드의 명령어들을 순서대로 실행하였을 때 프린트 RC 명령어에 대한 실행 결과를 순서대로 1차원 문자열에 담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포맷이 약간 백준에서 보던 거랑 좀 비슷하죠. 항상 카카오는 약간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카카오 캐릭터를 집어넣고 스토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이제는 프린트 하는 거를 뭐 답으로 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백준 스타일에서 많이 보던 거죠. 2023년 이때 시험이 약간 카카오 색깔보다는 백준 색깔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설은 그만하고 제한사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커맨드의 길이는 1000 이하로 주어지고 아래 5가지 형태 중 하나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면서 업데이트 위에서 봤던 예시들 중 하나로 주어지고 잘 보면은 R과 C가 1과 50 사이의 정수로 주어지고 이거는 이제 인덱스에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밸류는 알파벳 소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길이 1과 10 사이인 문자열로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커맨드는 한 개 이상의 프린트 RC 명령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입출력 예시가 주어지고 문제 자체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편한데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요게 좀 걸려요. 보면은 머지 명령어에 선택한 두 셀을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R1C1 위치의 셀과 R2C2 위치의 셀만 영향을 받으며 그 사이에 위치한 셀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엑셀의 병합이랑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엑셀은 뭐 셀을 드래그를 해가지고 병합을 실시를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셀들까지 한꺼번에 병합이 되는데 얘는 그렇긴 하지 않고 병합이라고 말은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셀들이 결국 이제 연결되는 느낌만 가지는 거고 엑셀의 병합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을 하면 나머지는 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이 문제는 좀 잘 알려진 유니온 파인드 문제예요. 유니온 파인드 문제가 뭐냐면 한국말로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유니온 파인드 문제가 뭐냐면 두 개의 집합의 공통 부모를 찾는 문제에서 주로 이 알고리즘이 쓰입니다. 아마 저도 좀 생소한 알고리즘이긴 한데 간혹 나와요. 간혹 이러한 알고리즘을 묻는 문제가 나오고 유니온 파인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셀이라고 하지 말고 노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노드가 막 이렇게 있어요. 노드가 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선을 막 트리처럼 생긴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 그래프의 부분 집합 이만큼을 A라고 하고 이만큼을 B라고 할게요. 우리는 이 A라는 부분 집합과 B라는 부분 집합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럼 결국에는 가가지고 A에 있는 어떤 노드에서 출발을 해서 B에 있는 노드에 도착을 하게 된다면 얘네 두 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순차적으로 탐색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니온 파인드는 어떻게 하냐면 UF라고 적을게요. 두 개의 부분 집합의 공통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애는 자기대로 공통 부모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 노드를 찾아서 갑니다. A는 A대로 꼭대기 노드를 찾아서 가요. B는 B대로 꼭대기 노드를 찾아서 갑니다. 이때 서로의 꼭대기 노드가 같다면 A에서 찾은 꼭대기 노드, 뭐 페런트 A라고 할게요. 페런트 A랑 페런트 B가 같으면 A랑 B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트리 모양이 아니면 어떡하냐? 꼭 트리 모양이 아니면 페런트라는 게 정해지지 않죠. 서로 뭐 이렇게 위아래가 없으니까 페런트 칠드런 관계가 아니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얘가 실제로 트리 모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막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그래프를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상위 노드를 정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밸류를 기준으로 뭐 밸류가 작은 거를 상위 노드로 친다. 예를 들어서 얘네가 밸류가 서로 안 겹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3, 여기가 1, 여기가 0이었다. 여기가 뭐 5, 여기가 4, 여기가 2였다. 이런 식으로 번호가 서로 안 겹치게 주어지는 그래프라고 하면은 A의 페런트, A 부분 집합의 최상위 노드는 0일 거고 B 부분 집합의 최상위 노드도 0일 거예요. 뭐 최상위 노드를 어떤 식으로 뭐 이 경우에는 제가 번호가 안 겹친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두고서 제일 작은 게 상위 노드다. 이런 식으로 나름 규칙을 정했는데 이건 자기가 임의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니온 파인드를 실행을 하면은 두 개의 노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기 쉬워요. 이걸 왜 쓰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머지랑 언머지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게
머지를 하는 경우에 어떤 식의 머지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통상 두 개의 거를 막 쪼갰다 안 했다는 건 상관없는데 셀이 뭐 이미 뭐 두 개의 셀이 병합이 되어 있었다고 해볼게요. 1,2랑 1,3이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밑에 라인에 뭐 3,2랑 3,3도 자기네들끼리 병합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업데이트 얘랑 얘게 둘을 병합을 하라고 하면은 이 네 개짜리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집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얘대로 집합 체크를 해야 되고 얘는 얘대로 집합 체크를 해야 되고 해서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게 되게 좀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유니언 파인드를 사용을 하면 뭐가 장점이 있냐면 하나를 이제 부모 노드로 삼아 놓고 이 부분 집합의 부모 노드는 얘야 해가지고 한 번에 병합을 시켜줄 수 있어요. 얘네를 다 뜯어내가지고 기본적으로 완전 탐색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가지고 1,2, 1,3, 3,2, 3,3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이제 그룹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를 게 아니라 최상위 노드 우리는 어, R과 C가 작은 게 더 상위 노드야 라고 규칙을 정해주면 얘랑 얘가 병합이 될 때 결과적으로 이제 3,2보다는 1,2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얘의 부모 노드는 그대로 냅두고 얘의 부모 노드만 이쪽으로 간다라고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유니언 파인드가 바로 이제 병합이 된 것처럼 처리가 되겠죠. 나중에 내가 3,3을 조회를 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 1,2를 찾아가는 식으로 바로 조회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단순화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니온 파인드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유니온 파인드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자세한 부분은 코드를 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좀 조건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옆에다 같이 띄워놓고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그가 많을 것 같은데 해볼게요. 최대한 열심히 좀 키우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일단은 커맨드를 쉬운 거부터 하죠. 커맨드를 잘라서 하는 거부터 하겠습니다. 커맨드를 잘라서 하는데 커맨드가 보통 5가지로 주어지는데 커맨드를 일단 잘라서 쓰는 것부터 너무 기니까 cmd라고 할게요. cmd를 잘라서 씁니다. 이때 cmd가 업데이트인 경우 하나가 있을 거고 cmd가 머지인 경우 하나가 있을 거고 cmd0이 언머지인 경우 마지막으로 cmd0이 프린트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거 하기 전에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쉽게 먼저 예제를 옮겨 적는 거부터 할게요. 커맨드 아이고 맞아? 앤서는 솔루션 커맨드 f 앤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업데이트부터 해봅시다. 일단은 제 전략은 뭐냐면 처음에 유니언 파인드를 할 건데 50 by 50의 이중 리스트로 문제를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만들어 줍니다. 나의 그리드는 50 by 50. 처음에는 빈칸으로 초기화된 50 by 50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때 인덱스를 1부터 50까지로 주니까 헷갈리지 않게 51까지 주겠습니다. 오프셋 1로 생각을 해서
51까지 레인지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RC를 밸류로 업데이트 하라는 거랑 밸류 1을 밸류 2로 업데이트 하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CMD의 랭스가 4개인 경우, 위의 경우겠죠. 1번의 경우겠죠. 그러면 R이랑 C랑 밸류를 찾을 수 있어요. R이랑 C랑 밸류는 CMD1, CMD2, CMD3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외의 경우 랭스가 3인 경우, 그러면 R 밸류 1이랑 밸류 2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CMD1, CMD2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겁니다. 이때 CMD1과 CMD2는 스트링으로 받았던 거기 때문에 인티저로 형변화를 해줘야겠죠. 인덱스로 찾아가려면 미리 이렇게 해줍시다. 그러면 업데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쉬운 것 같아요. 그리드 RC를 그냥 바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그리드 RC는 밸류도. 그러면 끝이죠. 다음 얘는 일단 보류할게요. 두 번째 이 업데이트는 약간 보류를 하겠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러면 쉬운 거부터 하려고 했는데 유니온 파인드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니온 파인드를 아 일단 파인드 솔루션을 작성을 합니다.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유니온 파인드에서. 유니온 파인드의 핵심은 이 병합을 할 때 얘의 부모 노드를 바로 찾게 해주는 게 이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페런츠를 만들어 줍니다. 페런츠는 똑같이 이중 리스트로 만들 건데, 이거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페런츠 RC는 RC 셀의 부모 셀을 가리키는 거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것도 병합되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이 부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자기 자신이 부모가 되게끔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find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병합되지 않은 셀에 대해서는 페런츠 셀 RC에 대해서 페런츠 RC는 항상 RC가 나오겠죠. 내 자신이 병합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고, find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RC를 매개 변수로 받고 셀 RC의 최상위 부모를 찾는 함수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페런츠 RC가 그대로 자기 자신이었다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반환을 해주면 돼요. 요거는 쉽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 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얘처럼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얘의 상위 노드는 이거, 얘의 상위 노드는 이거,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예요. 내가 2번 노드의 최상위 부모를 알고 싶어서 2번 노드를 탐색을 했더니 5번이랑 병합이 돼 있었어. 그럼 5번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5번 노드의 최상위 있는 다시 0번 노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find를 재귀적으로 한 번 더 탐색을 해줘야 됩니다. prpc라고 할게요. 그러면 prpc는 parent rc를 찾은 거고, 그래서 find는 prpc 이렇게 하면 이제 재귀적으로 탐색을 하겠죠. 나의 부모를 한 번 더 찾는 탐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좀 해결이 돼요. 얘가 뭐가 해결이 되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1번 예시에 업데이트 RC를 밸류로 업데이트 한다고 했는데
RC를 밸류로 업데이트하는 게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병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미 병합이 되어 있는 경우 부모 노드를 업데이트하는 게 맞아요. 부모 노드 하나만, 최상위 부모 노드 하나만, 셀만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래서 RC를 그대로, 그리드 RC를 그대로 밸류로 바꾸는 게 아니라 RC를 한번 부모 노드를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find RC 이렇게 해놓고 RC를 이제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는데 value 1이 빈칸으로 주어질 수도 있나? 빈칸으로 주어지면 조금 복잡해지는데 길이가 1과 10 사이 문자열이라고 했으니까 빈칸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밸류가 있는 경우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전부 다 돌면서 인지 50, 1과 51 for C in range 1과 51 if 그리드 RC가 밸류 1이었으면 그리드 RC는 밸류 2 이렇게 전부 다 치환을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빈칸이 없다고 했으니까 밸류 1은 빈칸일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 머지 언머지가 좀 중요하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머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시면서 해야 될 것 같아. R1, C1, R2, C2는 선택할 셀의 위치를 나타내며 1과 50 상의 정수. 머지. 머리가 잘 안 돌아요. 머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나름대로의 머지의 기준은 상위 셀은 RC가 작은 거, 작은 순서대로 정할 거예요. 만약에 R1이 R2보다 작으면 뭐 R1, C1 두 셀 R2, C2에 대해서 R1이 이거면은 셀 1이 셀 1이라고 합시다. 셀 1, 셀 2, 셀 1이 부모. 근데 만약에 R1이랑 R2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C1이 C2보다 작은 경우에 셀 1이 부모. 이런 식으로 정할게요. R로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 R이 같은 경우에는 C로 비교를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머지를 이런 식으로 이런 규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머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숫자로 정해줄 필요가 없네. 얘는 정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머지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두 셀 중에 한 셀이 값을 가지고 있으면 병합된 셀은 그 값을 가지게 되는데 모두 값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R1, C1이 위치의 셀을 값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위치로 우선순위를 가지게 할 필요 없이 R1, C1을 우선순위 먼저 주어진 애를 부모로 두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R1, C1을 받아야겠죠. R1, C1, R2, C2 이게 이런 순서가 아니라 4개를 받아야겠죠. 이후에 4개가 들어올 거니까 3, 4 뭐 이런 식으로 받을 거고 조금 줄일게요. 글자 크기를. 머지를 일단은 밸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밸류는
그리드 R1 C1일 건데, 그리드 R1 C1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이런 경우일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드 R2 C2. 무슨 말이냐면 R1 C1이 값이 있으면 R2 C2가 있든가 없든가 R1 C1 값 그대로 쓰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R2 C2 값을 보면 돼요. 둘 다 없는 경우에는 어차피 R2 C2 값이 비어 있으니까 밸류가 빈칸으로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이제 분기를 손으로 그려보면서 해보면 좀 이해가 돼요. 뭐 R1 C1 값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으면 또 없는 경우, 네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셀 1의 값이 있는 경우, 셀 1의 값이 없는 경우, 그 다음 셀 2의 값이 있는 경우, 셀 2의 값이 없는 경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조건문 이렇게 쓰고, 음, 아, 요거를 그냥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 R1, C1, R2, C2에 대해서도 얘네가 이미 병합이 되어 있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미리 파인드를 해줘야 됩니다. R1, C1은 find R1, C1, R2, C2도 find R2, C2. 이렇게 미리 병합된 걸 좀 찾아 놓을게요. 그리고 밸류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 두 개를 머지를 하면 되겠죠. 머지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얘네의 최상위 부모를 정해주면 되는데, 최상위 부모를 R1, C1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리드 R2, 다시 그리드란다. 페런츠 R2, C2는 R1, C1으로 넘기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리드 R2, C2는 빈칸으로, 그리고 그리드 R1, C1은 밸류로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딱 되죠. 원래 있던 그룹은, 이 뒤에 있던 그룹은 빈칸으로 만들고, 원래 있던 이제 병합돼서 합체되는 그룹은 밸류로 치환을 하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값을 넣어주는 것까지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좀 디버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머지는 여기까지 구현을 해보고, 언머지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언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언머지는 의외로 쉬울 수도 있는데, 언머지가 좀 어렵나? 어떻게 하지? 해당 셀의 모든 병합을 해제해라. 언머지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다. 이게 왜냐면 지금 보면 방향이 항상 상위 노드로만 찾아가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해제하라고 하면은 얘를 보고 있는 모든 셀을 다 해제해야 돼. 그럼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만약에 그래프가 막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프가 막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다가 얘가 상위 노드였어. 얘가 0번이고 1, 2, 3, 4, 5 이렇게 돼 있었어. 내가 1번에서 해제를 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1번에서 연결된 얘를 찾는 건 쉽겠죠. 얘가 상위 노드니까. 나머지 애들 찾으려고 하면 얘가 좀 고생을 한단 말이야. 저 밑에까지 다 내려가 봐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2500개의 셀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2500개가 중에서 이제 부모 노드가 0인 것들을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일단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서 그대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2500개를 다 찾게끔. 무슨 말이냐? RC만 주어지죠. 얘는 원머지 같은 경우에 RC만 주어집니다. RC의 부모 노드를 찾아요. RC의 부모 노드 찾고 얘랑 같은 부모를 가지는 모든 애들을 다 한꺼번에 언머지를 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다시 쓰게 되니까 RC를 이렇게 덮어 쓰지 말고 PRPC로 받겠습니다. PRPC. 그래서 for range
1부터 50일까지 for c in range 1부터 50일까지 해서 if 언머지 대상을 캔디데이트를 정할게요. 언머지 대상. 그래서 if find부터 해줘야겠죠. find rc는 이것도 rc. 그래서 if rc가 prpc랑 같으면 아이고 어렵다. 받아치는 게 제일 어려워. 이거랑 같으면 이제 지금 이 rc랑 같은 그룹에 있다는 거겠죠. rc와 같은 그룹에 있다. 셀. 얘를 이제 캔디데이트에 넣어줍니다. 튜플로 한꺼번에 넣어줄게요. 이러면 2500개를 다 돌겠죠.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콤마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게 다 끝났을 때 캔디데이트는 전부 다 for rc in candidates. 이 캔디데이트에 있던 거를 다 해제를 시켜줄 거예요. parent rc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끔 바꿀 거고, 이래야 언머지가 되겠죠. 자기 자신을 부모로 가지게 바꿈. 그리고 밸류도 바꿔줘야겠죠. 다 빈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드 rc도 바꿔줄 거예요. 또 빈칸으로, 밸류도 빈칸으로, 초기화, 약간 바꿈.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만약에 밸류가 미리 있었다면 PRPC의 밸류가 미리 있었다면 그리드 PRPC 언머지 한 다음에 이 밸류를 다시 가져가야 되거든요. 병합을 해제하기 전 셀을 값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RC 위치의 셀이 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했으니까 다 해제한 다음에 얘만큼은 밸류만큼은 지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밸류를 집어 넣어줍니다. 얘가 좀 복잡하게 쓰였는데 나중에 좀 손을 볼게요. 좀 이따가. 그러고 나면 이제 쉬운 거 남았습니다. 어려운 거 다 끝나고 쉬운 게 남았어요. 앤서가 남았는데 앤서는 일단 제일 위로 올립시다. 앤서는 제일 위로 올리고 프린트도 몇 개 받죠? 2개 받나요? 2개만 받으면 요거를 꼭 잘 씁시다. 해서 RC를 똑같이 find를 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앤서에다가 append 그리드 RC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됩니다. 요러면 대충은 아니고 열심히 코딩이 끝났어요. 지금 솔직히 불안한 게 조건이 너무 많아요. 조건이 많은데 막 코드를 좀 짧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몇 개 좀 빼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디버깅이 중요하니까 찍어보면서 디버깅을 해보면서 문제 코드를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하나도 안 찍혔어요. 왜지? 예상되는 출력은 뭐였냐면 MT랑 그룹이 찍혀야 돼요. 하나도 안 찍혔네. 이거는 커맨드가 너무 많으니까 제 나름대로 새로운 커맨드를 짜볼게요. 처음에 업데이트 11을 뭐 메뉴 요건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해가지고 얘가 찍히는지부터 볼게요. 메뉴 찍히네요. 11 메뉴 찍힙니다. 다음 업데이트 메뉴를 카테고리로 바꾸는 것도 해볼게요. 그럼 카테고리가 찍혀야겠죠.
알람이 잠깐 울렸네요. 3시에 나가려고 했는데. 자, 마음이 급해졌는데, 자, 다시 머지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를 먼저 해놔야 머지를 하든가 말든가 하겠죠. 업데이트 1, 2를 카테고리로 하고 업데이트 머지 1, 1이랑 1, 2를 머지하는 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메뉴로 나와야겠죠. 나오는데 잘 순서를 바꿔볼까요? 그럼 카테고리로 나오는데 잘 되는데 왜 이건 안 됐어? 뭐가 문제야? 업머지가 문제인가? 자, 이럴 때는 프린트를 통째로 찍어보는 것도 통째로 찍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니까 하는 거 조금 더 테스트 케이스를 해봅시다. 좀 밑에 걸로 한번 해볼까요? 밑에 걸로 하면 좀 힌트를 받을 수 있나? 밑에 걸로 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보면 DD MT가 안 들어갔어요. 지금 밑에 거는 내용이 뭐냐면 1112 업데이트 AB로 해놓고 2122도 CD로 해놓고 11이랑 12 업데이트 21이랑 2 업데이트 머지. 그럼 4개가 여기까지 했을 때 4개가 전부 머지가 되는데 D로 머지가 됐을 거예요. D가 그래서 출력이 되고 업머지를 하면은 전부 어. 아, 비어 있으면 MT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MT가 어디서 나왔나 했네. 얘가 선택한 셀이 비어 있을 경우 MT를 출력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좀 바뀌어야겠죠. if grid rc가 있을 경우 없는 경우에는 빈 칸을 넣지 말고 empty를 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도 틀렸네. 마지막 프린트가 뭐야? 11을 11이 이제 여기 업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모로 가지면서 그리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캔디데이츠에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일일이. 이거랑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캔디데이츠랑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업머지를 할 때 캔디데이츠가 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보면 다 2로 들어갔네. 아, 그치. 이렇게 하니까 2로 들어가지. 파인드에서 부모 노드를 찾은 다음에 부모 노드를 캔디데이츠에 넣어버리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도 PRPC로 바꿔서 따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자주 하는 실수인데 파이썬은 이렇게 변수명이나 자료형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잖아요. 자꾸 이렇게 변수명을 막 길게 만들기 싫어가지고 짧게 짧게 쓰려고 자꾸 중복되는 거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캔디데이츠에 캔디데이츠를 지워버렸네. 캔디데이츠 다시 찍어보면 1112, 212 해가지고 이제 해제가 돼야 되는 목록이 정확하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D랑 MT 해가지고 두 번째 예제는 원하는 대로 찍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1번 예제 1번 예제 출력을 해봅시다. 해보면 MT 그룹 해서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죠. MT 그룹으로 나오는 게 낫죠. 대충 코딩이 끝난 것 같아요. 지금 뭐 디버깅 할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었고 이거 그대로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뭐 했고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네요. 아, 난관을 봉착했어요.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 실패를 할까? 실패라고? 실패? 갑자기 헷갈려졌어요. 뭘 해야 실패를 하지? 다시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코드를 보면서 어떤 경우가 잘못될 수 있을까? 페런츠 이미 병합이 되어 있는 경우 세상이 셀만 업데이트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최상위 셀만 업데이트. 얘도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뭐 무시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셀의 위치가 같은 경우 머지할 때 얘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나? 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순서거든. R1, C1이 같으면 R1, C1, R2, C2. 아, 얘도 겹칠 수 있겠다. 얘도 겹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얘도 겹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예외사항을 둬가지고 얘도 PC로 두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자꾸 이거 겹쳐서 써놓으니까. 만약에 PR1 PC1이 PR2 PC2랑 같다면 이 경우는 무시해도 돼요. 이미 병합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병합된 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시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 이제 얘를 보는 건데 얘도 P가 돼야겠죠. PR1 PC1 PR2 C2 수정이 돼야겠죠. 페런츠의 R2 C2는 PR1 PC1가 되고 그리드의 PR1 PC1이 돼야겠죠. 요렇게 수정이 돼야겠죠. 자꾸 아까 했던 실수의 반복인데 RC를 자꾸 같은 거에서 이제 덮어 써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병합된 셀에 대해서는 미리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얘도 같이 해결이 됩니다. 어디 갔어? 그 위치 셀이 같은 셀인 경우에는 PRPC도 똑같겠죠. 그래서 얘가 해결됐으니까 얘로 다시 제출을 해볼게요. 보면 이거 말고는 또 실패가 있어. 똑같은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63.6점인데 아까 몇 점이었냐? 아까는 86점으로 오히려 실패 케이스가 더 늘었어요. 왜 이러지? 뭔가에서 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패 케이스가 더 늘었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병합된 셀이면 넘기는 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차가 있나? R1 PC 페런츠 R2 R2의 페런츠를 고안하는 게 아니라 페런츠의 페런츠를 이제 더 상위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도 근데 안 바뀔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그걸 수정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통과가 되네요. 아, 그쵸. 요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네요. 어디까지 해야 글자 예쁘게 나와? 문제는 요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할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니언 파인드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잠시 유니언 파인드 문제인데 이거 코드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리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코드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렇게 정의를 해야겠죠. 그리드 RC는 R, C 셀의 값 밸류를 말하는 거고 페런츠는 이렇게 정의를 했고 find는 셀 RC의 최상위 부모를 찾는 함수인데 얘가
유니언 파인드 알고리즘에서 얘가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파인드 함수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셀들이 여러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0, 1, 2, 3, 4, 5, 6. 작은 게 상위 노드라고 생각할게요. 밸류가 작은 게. 내가 5번 노드의 최상위 노드를 찾으라고 하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해가지고 5번 노드에 find 5를 하면은 최상위는 0이야 해가지고 찾아낼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3번 노드의 최상위를 찾으라고 하면은 3번 노드는 3번 노드대로 요렇게 한번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갈 거예요. find 3을 하라고 하면은 0이야. 찾아낼 거예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최상위 노드를 찾아가면서 거쳐가는 얘네들은 어차피 최상위 노드는 하나인 거야. 얘네까지도 다 한 번에 갈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5번에서 최상위 노드를 찾아러 가면서 3번을 만났잖아요. 그럼 3번도 페런트 3도 0이라는 거, 페런트 3도 뭔가 갱신을 해주면 페런트 2도 갱신을 해주고 페런트 1도 이 가는 이 초록색 화살표 안에서 해결을 해버리면 말이 자꾸 이상해지네요. 이렇게 처음에 최상위 부모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이제 페런트를 갱신을 해줘 버리면 내가 이 다음에 페런트 2를 찾을 때 다 찾아갈 필요 없이 한 번의 연산만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 값 하나만으로 바로 최상위 노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유니언 파인드 최적화거든요. 파인드 하는 과정에서 그 최상위 노드를 거쳐가는 노드들의 최상위 노드들을 한 번에 탐색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게 곁다리로 나온 애들 얘네는 이제 한 번의 연산으로는 안 됩니다. 얘네는 이제 4번에서 3번 갔다가 3번에서 다시 0번으로 가는 두 번의 연산이겠죠. 그래도 최적화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고려를 해가지고 파인드를 하는 와중에도 바로 이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말로 하는 거랑 코드로 옮기는 거랑 또 다르죠. 어떻게 할 거냐?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돌아 머리가. 페런트 RC. 페런트 RC에서 받아서 얘 결과. 얘 결과를 일단 받아서 쓸 거잖아요. 그러면 페런트 PRPC는 PPR PPC. 리턴 PPR PPC. 이렇게 하면 최적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또 안 겹쳐 쓰려고 하다가 P를 중복해서 쓰게 됐는데 페런트 RC에서 받아서 쓰는 얘가 결국에서 이제 내가 최상위까지 가면서 받아온 얘 값으로 다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위에 걸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한번 갱신해 놓으면 파인드 하면서 이제 얘의 값들도 다 갱신이 될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내가 뭐 4번 노드에서의 최상위 노드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3번에 갔다가 3번이 이미 갱신이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뛰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탐색 속도가 훨씬 최적화가 많이 되겠죠. 훨씬 빨라지겠죠.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보고서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할 거냐? 처음에 얘네 수정하기 전에 거를 캡처를 떠놓고 다시 수정을 한 거를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맞춰야겠죠. 그래서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은 별 차이가 안 나네. 오히려 더 길어졌네요. 이대로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몇 개 테스트에 한해서는 이게 항상 더 최적화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서 가지고 최적화가 되는 면도 있는데 연산 횟수가 결국에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도 있죠. 근데 반대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줄지만은 않네요. 이러면 최적화하는 의미가 있나? 자, 자신 있게 해놓고서 제 건 좀 다른가? 제 걸로 도 해볼까요? 좀 줄어든 것도 있긴 하네요. 줄어든 것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줄었죠. 얘도 좀 줄었고 얘도 좀 줄었고 얘는 두 배로 늘었고 얘도 두 배로 늘었고 뭐 케이스에 따라서 오히려 늘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코드가 길어진 만큼 좀 늘어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최적화를 잘 못한 케이스죠. 더 나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지금 못 미치고 아이디어만 일단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길게 늘어선 경우에는 두 번째 최적 탐색부터는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파인드를 좀 빨리 할 수 있게 최적화가 가능하다. 그런 것만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딱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더 제가 아까 뭐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RC 뭐 이렇게 들어간 것들을 제가 이제 좀 계속 중복해서 변수명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코드가 좀 헷갈리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습관인데, 제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런 건 좀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변수명을 제가 혼자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짧게 써도 상관없어요. 뭐 저 템프 뭐 A, B, C, X, Y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혼자 할 때는. 근데 이제 남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는 뭐 회사 일을 하거나 뭐 남들한테 설명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써가지고 X, Y 템프 이렇게 써가지고서는 남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조차도 지금 RC랑 이거 부모 노드 RC를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도 헷갈려가지고 아까 보면은 실패한 테스트 케이스들이 몇 개 있었죠. 그런 식으로 좀 부작용이 많으니까 평소에 습관을 좀 귀찮더라도 의미 있는 변수명을 갖다 넣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니언 파인드 자체가 좀 생소한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좀 생기는 문제들 자꾸 막 그림이랑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자주 접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이게 그 위에는 뭐 다른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 같지는 않았어요. 유니온 파인드를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잠깐 좀 몇몇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실행 속도가 증가하는 면을 보였는데 파인드 하는 거를 좀 최적화할 수는 있다.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파인드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더 속도가 더 빠르긴 할 거거든요. 이런 방법이 있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저도 그렇고 좀 공부를 해가면서 어떤 경우에 좀 속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